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가 제가 본 어떤 기사보다 더 통렬하고 더 싸납게 트럼프를 아주 맹공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핵무장 찬성 이런 카드 흔들면서 한국 희롱하지 마라. 그나라 잘못 건드리면은 지옥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가 전제로 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이 지금 현재 트럼프의 모습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 그 최근 들어서 입장이 많이 수정되고 변화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나 트럼프가 해왔던 언행이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의 비판은 참으로 새겨들을 만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이든 지지하지 않는 분이든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8월 15일 날 기사예요. 장문 기사입니다. 한국에 핵무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핵무장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같은 매우 난처한 이슈에 당면하도록 만든다. 예,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이렇게 그 내부를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나 이렇게까지 그 사납게 비판하나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이 기사가 국내 언론에는 표면적으로만 좀 이렇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얘기는 앞에 그 제목에 이컨이라고 써놨어요. 예. 여기 이제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을 안심시키려 해왔다. 확장 억지 약속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 협의 그룹 NCG가 출범했다. 1981년 이후 43년 만에 미국의 전략 원잠, 그러니까 핵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원잠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적 있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 방어에 관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까지 미칠 수 있는데 미국이 LA나 뉴욕에 두들겨 맞는 것을 각오하고 한국을 위해서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한국이 큰일 벌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민주공화 모두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을 것이다. 캠프 험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군사 기지이며 아시아 다른 나라에 이 같은 기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갈취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은 돈 좀 더 집어주고 해결할 수도 있다. 무지하게 세요. A protection racket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삥 뜯는 보호비 삥 뜯는 조폭이란 소리예요. 보호비를 갈취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alliance를. 이게 이제 영국이 요즘 굉장히 반트럼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국은 이제 나름 우크라 지원을 꽤 한 편이고 또 군사비도 꽤 지출해온 나라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나토를 몰아붙이니까, 예, 나토를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이를 박박 갈아요. 영국의 매체들을 보면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매체죠. 트럼프는 의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미중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까? 트럼프가 김정은과 통큰 거래를 하지 않을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시킨 바 있다. 브레인들이 뜯어말리지 않았더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뻔했었다. 트럼프 2.0 체제는 온통 딸랑이들로 채워질 것이다. 트윗 한 방 잘못 날리면 한미 신뢰가 망가질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CSIS가 한국의 전문가들 175명의 입장을 조사했었다. 3분의 2가 자체 핵무장을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 후보 즉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자체 핵무장을 찬성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면 3분의 2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양해하거나 장려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확장 억지, 핵 우산을 미국 국익을 위한 냉정한 계산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기부금 뜯어내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돈 내고 미국 확장 억제 사용하든지 아니면 네 돈 들여서 네 확장 억제 하든지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출장 서비스 창녀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이 어감입니다. 스위트 차리티. 지금 여기 그 이코노미스트 이 기사 그냥 그 뽑아온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화면 뽑아온 건데 여기 보면 스위트 차리티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뮤지컬이 있죠. 예, 스위트 차리티라는 거기 이제 그 여주인공이 돈 받고 그러니까 댄스홀에서 돈 받고 춤춰주는 그런 여자예요. 그걸 이제 그 택시 댄서라 그러는데 택시 댄서입니다. 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로 창녀죠. 예. 그러니까 그 저거예요. 그 저기 뭐야 그 스위트 차리티라는 뮤지컬의 포스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는 해구산이라는 거를 조폭이 우리가 보도방이라 그러잖아요. 그 출장 매춘하는 여성을 거느리는 조폭 그 조직을 보도방이라 그러죠. 직업 보도방 해서 보도방이라 그러는데 마치 보도방 조폭처럼 출장 서비스 창녀처럼 내돌린다 이거지. 너 돈 내? 보내줄게. 너 돈 내? 보내줄게. 돈 안 내? 안 보내줘. 지금 이 정도로 맹공을 하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매체가 이렇게 그냥 일을 박박 가는 거죠. 참, 예. 트럼프가 특히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입장을 취했다고 봅니다. 저도 트럼프의 우크라 전쟁 때문에 반 트럼프로 돌았거든요. 트럼프의 우크라 전쟁에 대한 입장 때문에. 예, 아마 그게 굉장히 심할 겁니다. 이 정도가 알면은, 아이고야.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트럼프의 국무장관 CIA 국장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유례없는 개방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 핵무장에 대해 미국에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합리적 선택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가리키냐면 5월 달에 5월 16일부터 한 2, 3일 동안 조선일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선일보가 ACL, Asian Leadership Conference라는 걸 열었죠. 거기에 이제 그 폼페오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영관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아산재단의 이사장이고 노무현 정부 때의 외교부 장관을 했죠. 윤영관이 앉아서 이제 그 폼페오랑 대담을 했다는 건데 거기서 폼페오가 한국 핵무장 미국이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그건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저는 당시엔 이거를 안 다룬 이유가 조선일보가 워낙 뻥이 심하고 그 왜곡이 있어서 아예 또 뭐 혼자서 또 저렇게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요. 왜냐면 설마 폼페오가 그런 소리 했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추정하기엔 이코노미스트가 여기에 직접 온 건 아니고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요거 끝나고서 또 조그만 걸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말로 된 윤영관 폼페오 조선일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그 다음에 영어로 된 폼페오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두 가지 꼭지를 찍고 그 영어 꼭지는 제가 폼페오의 트위터 계정, 그러니까 X 계정에 링크를 걸라 그래요. 이게 진짜 폼페오가 이런 소리를 했다면 이 폼페오가 바보란 소리예요. 폼페오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조선일보가 뻥을 친 거고 왜곡을 한 거고 그걸 윤영관이 눈을 감아준 거죠. 어느 경우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는 나라는 네 종류의 전술 중 하나를 택한다. 첫째, 잠재적 핵무장 능력 강화, 해칭. 둘째, 막무가내 신속 개발, 스프린팅. 셋째, 미국 무기날의 개발, 쉘터드 퍼수트. 넷째, 비밀리에 개발, 하이딩.
한국은 이 중 첫 번째인 잠재적 핵무장 능력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마음먹을 경우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 국립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장을 역임한 지그프리드 해커는 한국의 능력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물리학적 과학적 연구는 끝난 상태예요. 엔지니어링만 남아있죠. 그런데 한국은 원자력과 핵에 관한 엔지니어링 모든 분야에서 정말 뛰어납니다. 2015년 당시 미 과학자협회 회장이었던 찰스 퍼거슨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4,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사용 후 연료를 쌓아두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 재처리까지만 하고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머무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일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탄도미사일 기술이다. 그래서 훨씬 더 공포스러운 케이스이다. 카네기 재단의 안킷 판다 연구원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강국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유일한 유니크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또한 비핵 국가 중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 한동훈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춰 나가야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여기에 해당해요. 한국이. 그냥 조용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당대표 나온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이건 조용조용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표를 끌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은 거라 내가 이 사람 이건 지도자 자격 없다. 이건 조용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얘기 나오지만 일본과 같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그거는 한국의 경우에는 뭐 하면 좋긴 한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훨씬 더 민감해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나 있잖아요. 일본은 국민적 합의가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자는 걸로 일어나 있는 나라예요. 그 조국이 같은 이상한 자들이 자꾸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인식이 잘못 배어 있지. 일본은 절대 다수가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자로 국민적 합의가 돼 있어요. 거기가.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자로 국민적 합의가 돼 있고, 그리고 한국은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핵 연료 재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겁을 내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되는 저간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좀 알고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비밀리에 해야 될 이야기지. 이게 당대표 나와가지고 어그로 끌 얘기가 아닌데 나 참 저 사람 보면 진짜 분통이 터져서 아유.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면 한 발로 그치는 게 아니다. 일단 북한이 핵무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러시아가 이를 도울 것이다. 한국 역시 이에 맞추어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핵무장 과정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긴장이 한껏 고조되고 북한 등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이 시기야말로 미국의 핵우산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국면일 수도 있다. 핵무장 한국의 대표 이미지는 블랙핑크, 김치가 아니라 원자탄이 된다. 엄청난 이미지 변신이다. 미국이 나서서 유엔 제재를 막아주지 않으면 치명적 제재를 당한다. 이 경우 미국은 비확산 조약 NPT의 예외 조항을 이용할 것이다. 해당 국가의 절대절명의 이익이 침해받는 예외적 사건이 벌어지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다. 또한 미국이 나서서 핵연료 공급자 그룹 NSG가 한국을 보이콧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한다. 미국은 인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이 지지하더라도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경우 첫째, 중국, 북한,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과 급속한 긴장 고조가 일어난다. 심지어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둘째, 특히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결정적 보복을 당한다. 셋째,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가 추락한다.
넷째, 무역 및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반대하는 경우 자체 핵무장을 강행하면 원전 수출이 주저앉고 핵 연료를 구하지 못해 국내 원전 가동이 중지되고 미국으로부터 일체의 무기 및 이중 목적, 민수군수, 제품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없게 된다. 한국 핵무장은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일본도 핵무장에 나선다. 리차드 롤리스 전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 하나만 튀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모든 나라들이 모두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튀어오르게 됩니다. 예, 지금 이 다이어그램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트럼프 정부 때의 그 NSA 부국장이죠. NSC 부국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서태평양 한반도 정책을 총괄 기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브라이트한 사람이죠. 매튜 퍼팅어가 이제 그 한국 핵무장이 불러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설명한 글이에요. 이게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이 핵무기를 급증시키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급증시키고 다른 하나가 인도가 핵무기를 급증시키고 인도가 핵무기를 급증시키면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급증시키고 그러면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우디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 이 연쇄 반응이 굉장히 그 살벌해요. 한국 핵무장이. 예, 그건 우리가 각오를 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핵무장하면 한반도는 엄청 더 위험한 장소가 되고 만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말한다. 남북 공동 핵보유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무한 무기 경쟁만 있을 뿐이죠. 한국 핵무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아마겟돈 지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핵무장에 찬성하시던 반대하시던 이코노미스트 같은 유럽, 영국의 최고의 그 수준의 잡지가 한편으로는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를 이렇게 맹공을 하는 것을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걸 뭐 딥스라고 부르던 뭐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던 그렇게 부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부르세요. 네. 뭐 어쩌겠어요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트럼프 한국 가지고 함부로 동맹 갈취 시도하거나 핵무장 카드 흔들지 마. 당신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알아? 핵탄두 4,000개를 만들 수 있어. 세계 최강의 탄도미사일 기술 보유국이야. 심지어 비핵 국가 중에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만드는 살벌한 나라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감행하면 한편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전력이 급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서게 돼. 한마디로 지구가 연쇄반응 개판되는 거야. 한국은 핵무장 못하니까 죽자사자 비핵 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베이징 중난하이와 평양 특구를 정조준하는 크라켄이 됐잖아. 또한 한국은 서방 진영 전체에 무기를 공급하는 민주주의 무기고 그래서 동남아든 동유럽이든 중동이든 남미든 해결사 노릇을 하잖아. 한국 없어 써봐. 그런 나라들이 어디서 무기를 구하겠어. 가성비 좋게. 또한 한국은 너희 미국과 첨단 먹거리를 함께 하잖아. 게다가 세계 각지에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기지를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서방 가치가 어떻게 인류 보편 가치로 내재화될 수 있는지 한류로 증명하고 있잖아. 트럼프, 당신이 조폭이냐? 동맹이 갈취 대상이냐? 미국 핵구산이 조폭이 굴리는 출장 서비스 창녀냐? 정신 차려! 물론 저는 트럼프가 요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저께도 그 변한 그 조짐들을 쭉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결국 미국은 우크라이나도 챙기고 유럽도 챙기고 한반도도 챙기고 특히 힘은 이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집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요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유럽이 겪어온 미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가 저는 그때 지금 뭐 언론에서 요새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맥마스터의 회고록에서 뽑아서 떠드는데 그건 트럼프 일기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트럼프의 공적 행보는 트럼프가 나 바뀌었어요라고 증명한 적이 없어요. 증명할 기회도 없었지. 그래서 저런 비판을 받더라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뼈아픈 게 바로 우크라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전향적인 우크라 지원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했었더라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도 계시는데 미국이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쓴 돈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또 이제 JD 밴스는 트럼프를 보호하고 이제 변호한다고 155mm 포탄 다 재고 떨어져 가고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 떨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상당수의 무기가 구독더리 무기들이에요. 구독더리 무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트럼프가 그때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제대로 취했다면 백모도 오늘날 이렇게 반 트럼프 안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진영 사람들, 트럼프 주위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 지원은 네오콘의 음모다라고 얘기했어요. JD 밴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부통령 후보. 저도 그거 보고 참 기가 찼었는데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우크라 전쟁 지원이 네오콘 음모라면 6.25 참전은 네오콘 하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우크라 전쟁 때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화면도 우크라와 6.25가 저는 겹쳐져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맹렬한 반 트럼프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백모노 옛날에 그렇게 트럼프 지지했는데 세상에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인데 글쎄요. 백모가 변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본색을 드러냈나? 트럼프가 좀 많이 타락한 거죠. 그거 굉장히 잘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토가 이미 2.0% 이상 그렇게 이제 그 국방비 지출로 굉장히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그 공개적인 그런 유세 현장에서 내가 말이에요. 그때 그런 말해서 프랑스 대통령한테 너 그러면 푸틴 시켜서 밟아버릴 거야라고 말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화법이. 물론 프랑스라고는 얘기 안 했고 유럽의 큰 나라의 대통령 프랑스지 그래서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까지 아주 이를 박박 깔면서 저렇게 트럼프를 맹공을 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는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저렇게 트럼프의 손오공 머리에 씌우는 긴고화처럼 트럼프를 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이런 담론과 그런 견제와 비판이 층층 켜켜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되더라도 큰일은 없습니다. 큰일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군사 전략에서 미국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